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역사문화 거점 조성 지벨트 라운드 테이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오늘 나오신 분들과 함께 지벨트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만나서 보고 하면 참 좋겠지만 오늘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은 강산문화연구원 김수은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역문화활동가 고지연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지역문화활동가 허모영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활동가 장윤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과 오늘 역사문화 거점 조성 지벨트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올해 21년 올해 진행했던 지벨트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해 역사 문화 거점 그리고 문화 자원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함께 같이 즐기고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한 의견들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해는 뭐 여러 가지 역사 자원들도 많고 문화 자원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자원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의 라운드 테이블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강산문화연구원의 김수원 선생님께서 올해 했던 지벨트 사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 내용들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인사드렸던 강산문화연구원의 김수은이라고 합니다. 사회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지벨트 사업을 이제 처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지역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를 시민이나 혹은 대중들에게 알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의 임진왜란을 주제로 송담서원과 사충신에 관련된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충신 개개인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진왜란과 관련된 유적들을 송담서원에서 이제 시민들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도와주신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계셨지만 사실 그런 문화 행사 한 번 단발성으로 이제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단연간의 이제 경험을 축적시켜서 결국에는 이런 문화재들이 김해에 존재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그 공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친숙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좀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게 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를 시작으로 이제 계속 유지를 해 나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의 이야기 소회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벨트 참여하셨던 일단 고지연 선생님부터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벨트라고 이제 역사 공간을 이제 찾아가서 거기서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게 한 다음에 문화 활동을 한다는 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었어요. 제일 처음에 송담서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까가 제일 걱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화 활동 준비하는 회의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 그다음에 지역의 위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되게 즐겁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희가 그 안에서 행사할 때 제가 했던 부분은 오침제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통 서적 같은 거 이제 묶는 걸로 다이어리 작업을 했었는데 그걸 이렇게 시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시민들이 되게 이제 재밌어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중국 옛날 고서적하고 있고 우리나라 고서적하고 이게 이렇게 오침 구멍이 이렇게 묶어지는 게 다르대요. 그래서 직접 찾아봤더니 중국 서적들은 3개나 4개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고 우리나라만 오침이 나는데 그때 올라갔을 때 송담서원을 이제 관리하시는 선생님들 그날 또 당일이 제를 지내는 날이었어요.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오침인지 설명도 해주셨는데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사여서 매년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책을 편집하는 제본하는데 5개 구멍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침이라는 게 5개 구멍이랍니다. 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꼭 가르쳐 듭니다. 드릴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재미서 하긴 하는데 한지로 만드니까 더 재밌겠다, 그죠? 이면지를 묶어갖고 만들어도 의미 있거든요. 이면지를. 네,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헌모영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성균관에서 전화가 와 갖고 제가 이제 송담서원에서 유교문화 아카데미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산 문제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왔었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송담서원이 또 지벨트 사업으로 또 더 많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도 그곳에서 하면서 서원을 좀 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이라는 것이 제향과 강학의 공간을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 제향의 공간으로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벨트 사업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좀 더 이렇게 가깝게 다가서고 강학의 공간으로서 활용이 됐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저는 또 그날 마침 서원의 예절과 관련돼서 제가 맡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옛날 유교적인 예절이라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편하게 이제 설명을 해서 같이 참여도 하고 그날 또 아까 우리 고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이 분향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시민들이 송담서원 충렬 현충사입니까? 거기서 충렬사회가 사당에 죄송합니다. 사당에 분향하는 것도 같이 보게 되고 이래서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하나는 또 감명스러웠던 것은 또 우리 예담의 친구들이 와서 국악으로 이렇게 판소리라든지 이게 국악기를 가지고 임진왜란 과정들을 다 이렇게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국악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된 것 같고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루 만에 이루어졌지만 내용들이 아주 의미가 깊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송담서원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송담서원은 송담서원은 임진왜란 때 김해에서 처음 의병을 활동하셨던 사충신입니다. 송빈, 이대형, 김덕기, 유식 네 분을 모신 사당이고요. 송담은 그 중에서 송빈공의 호가 송담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사충신을 모신 사립학교였대요. 그러니까 사충신을 모신 교육기관이면서 제사를 모시는 공간. 주로는 이제 제향이 더 우선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립 학교의 역할을 했습니다. 강학도 하고 둘 다 중요한 요소고 지금 우리 역사에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사충시는 김해의 또 역사 브랜드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고 제가 여기 김해에서 전통예술 선생님 속해 있는 단체가 뭐죠? 김해 민속예술보존회. 민속예술보존회 계속 전통이라 그래. 민속예술보존회에서 하는 사충신 연의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문화 자원들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브랜드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 그것이 지역의 문화 자원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선생님. 소회를. 네. 저는 몇 년 전에 2015년인가 김해 바로 알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기 시작해서 김해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때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하고 김해 역사 연구회라고 하는 이제 동아리 스터디 그룹을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좀 소심하게 저희가 그냥 김해 읍지나 역사 자료 저희가 찾아가지고 김해 지역 다니면서 어떤 것이 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래서 산성 이렇게 주제를 정하면 산성을 찾아서 투어를 하고 서원 이렇게 정하면 서원을 찾아서 투어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끼리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송담서원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끼리 그냥
조금씩 혼자서 찾아가보고 이렇게 해서 보는 거랑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랑 같이 이런 걸 진행해 보면 되게 의미 있겠다고 생각해서 일단 참여는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당일날 아침 일찍 서원 문을 이제 제일 먼저 도착했었거든요. 열고 들어갔는데 그 순간 이 시간 이후부터 어린이들이랑 가족분들이랑 이 문을 열고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굉장히 많은 가족분들이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서원이라는 곳에 가족 단위로 많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민들한테 알려져 가고 작은 계기가 되지만 여기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하루를 보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행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거기 왔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지금 송담 서원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서원이나 다른 우리 김해의 역사 문화 그런 공간을 더 방문하고 해서 좀 더 생활에서 좀 친밀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몇 가족 정도 오셨어요? 제가 세지는 못했지만 가족 수가 꽤 됐죠. 저희. 네, 많이 저희 왔어요. 저희 한 팀당 20명을 네. 모집을 했고 네. 4회기를 했었거든요. 4회. 네. 그럼 굉장히 많네요. 80 네, 80팀. 80명, 네, 80분 정도 80팀은 오셨어요. 굉장히 많고. 그 서원이 가지는 묘한 그 에너지가 있어서 뭐 허모영생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학이라는 것도 있고 제를 지내는 곳도 있고 이래서 그 굉장히 어린이들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부모님들이 잘난 체 할 수 있는 그 잘난 체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많이 부모님들한테 줘야 학생들한테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그 교육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활동하셨던 소회들은 들어봤고요. 송담서원이라는 그 하나의 지역 문화자산, 역사자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지벨트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발굴되고 활동화될 텐데 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몇 가지 또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해에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데 역사라고 해서 옛날 역사도 역사지만 지금의 역사도 시간이 흐르면 다 역사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여쭤볼게요. 역사적으로 문화공간, 역사적 자원으로서의 문화공간, 주변에 있는데 참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간이 있으면 그거 하나 소개. 그리고 그냥 문화공간, 꼭 역사적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엮지는 않지만 문화공간으로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공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장소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지벨트를 연결하는데 훌륭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보죠. 김수원 선생님. 예.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제가 뭐 회사가 이제 문화재 연구원이다 보니까 뭐 좀 의도치 않게 여기저기 많이 다닙니다. 근데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봤었던 곳은 이제 고지현 선생님 이제 연고지이신 이제 진영인데요. 진영에 철도 박물관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진영역으로 철도역으로서 활용된 곳이고요. 그 뒤편으로 일제의 유산이죠. 이제 적산 가옥들이 이제 스트리트로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거기는 이제 뭐 개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남겨 놓았던 아까도 뭐 말씀하셨듯이 뭐 꼭 옛날에 있었던 그것들만이 역사적 흔적이고 기록은 아니니까요. 아팠던 역사지만 뭐 일제 강점기도 우리의 역사임은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대를 살았던 흔적들이 꽤 잘 남아 있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영역 철도박물관의 건립이 될 당시에 이제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과 그리고 그 진영역을 통해서 진영역의 어떤
뭐 농산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수탈당했다던가 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시민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올해는 이제 송담서원 한 곳에서 사충신들을 주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송담서원 말고도 아까 허모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송민공이라던가 뭐 이대영공, 김득기공, 유식공 이제 네 분의 이제 각각 문중에서 운영하는 제실들도 같이 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활성화해서 이번 그러니까 1회 이제 지벨트 사업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1회에서 이제 연계를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뭐 지금 당장 생각난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지현 선생님 이어서. 제가 진영에 살고 있어서 방금 김수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적산가옥을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공간에 제 대각선으로 보이는데 마당 깊은 집이 보여요. 책이. 근데 저 작가가 김원일 작가인데 그 작가가 진영분이세요. 그래서 그 김원일 작가의 아들의 아버지 그런 이렇게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보면 진영의 예전의 모습들이 그대로 묘사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진영 자체가 이제 일단은 매력이 많기도 하지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 제가 마을 자원 조사를 다니면서 자연 마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곳에 보면 제실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진영 같은 경우에는 내룡리라는 곳에 김씨 집성촌에 제실이 있고 한림회 같은 경우에는 노시 집성촌 안에 또 제실이 있는데 그 제실하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니까 문 열고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막상 그거는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송담서원도 너네가 와서 잔디를 밟아줘야지만 걔네들이 잘 크고 마루도 계속 밟아야지만 곰팡이가 안 핀대요. 그런 공간을 그때 마을 조사 가면서 연극하시는 쌤들 가니까 거기서 연극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고 음악 하시는 쌤들하고 갔을 때는 여기서 우리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활용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개하고 싶은 문화 공간은 저는 문화 공간이 딱 어디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 공간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만 문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최근에 갔던 마을은 진짜 자연 마을들 중에서도 되게 사람들이 적게 사는 마을들이었어요. 그 마을에 한 집에 마당 앞이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문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마을 회관 앞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을 회관 자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문화 공간이라고 딱 정의하지 않고 그런 공간들을 다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러려면 한 100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은 대표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발현하고 공공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부터 같이 프로그램들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공간이라는 개념보다 이제 자원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뭘까? 물론 그 중에 하나는 공간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다음 이어서 허모영 선생님. 네, 그 자원으로 본다면 제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37호 김해 오광대 보존에 네. 있습니다. 네. 김해에서 그 연희를 할 수 있는 공연형으로 무형문화재는 오광대가 유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오광대 홍보관이 아주 오막살이에 있지만 제가 오막살이지만 거기 있을 때 시민들이 주말에 있어도 제가 수시로 나가 있지만 들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해반천 밑에 다니시지만 올라와서 김해 오광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거의 없거든요. 그것은 오광대 보존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문화재를 지키고 이어가야 되겠다는 김해시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전수 공간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런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사람들은 늙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 송담 서원을 얘기했는데 서원과 관련돼서도 김해 서원이 많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의 신산 서원이 있고요. 이게 이제 진영의 미양 서원이 있고 지금 동상동에 송담 서원 그리고 삼방동에 가면 예암 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동에 구천 서원이 있고 그리고 뭐 문중에서 만들었지만 저 장류의 월봉서원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월봉서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은 송담서원 빼고는 뭔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문중이 문턱이 높으니까 안 될 수도 있고 또 거리적으로도 늘 먼 경우도 있지만 그런 공간들에 있어서도 문중과
또 우리 문화 기획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그 공간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고 잠시 말이 길어지는데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그 천년기념물 185호 김해 신천지 입합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합나무와 함께 또 우리 이웃의 마을에 신천 마을인데 이번에 제가 마을 조사를 하니까 그 망미정이라는 옛날 유학을 그 가르쳤던 서당이었습니다. 그 서당이 제가 갔을 시기가 아주 그 가을이 깊었던 때여갖고 은행잎들이 떨어져 있으면서 엄청 경치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좀 많이 낡아 있긴 해도 그 옛날 그 건물들이 살아 있었고 그 문살이라든지 그 팔짝 문들이 다 남아 있는 것이 너무 멋있었는데 흙돌담집도 많이 허물어져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공간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문화 공간으로 좀 탄생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마을이 그 돌담이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우리가 문화재와 비문화재를 서로 연결하는 그런 문화 기획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마을 주민들이 자기가 이렇게 돌담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뭐 김해시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서 원하기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원한다면 문화기획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마을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가 마을 문화기획자들과 문화유산과 그리고 지역이 같이 합해진다면 그런 공간들이 또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야기와 지역 자산들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가고 기획자들이 같이 이야기해서 만들어가는 문화 공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지벨트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서 장윤정 선생님. 저는 장소를 특정 한다면 상동 지역으로 특정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장소보다 관심 있는 인물이 있어서요. 그 백파선이라고 조선시대 때 이제 일본에 끌려갔던 도공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고 있지는 못한데 저희가 일본에 가봤어요. 그래서 백파선이 사셨던 아리타라고 하는 지역에 가봤는데 갔더니 거기는 백파선 기념관도 다 지어져 있고 백파선 묘비라든지 다 관리되고 있고 김해 사람이라는 비석도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이제 우리 김해에서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조선 시대의 천민에 대한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이 없고 전쟁 때 끌려가신 분이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김해로 우리나라에선 비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견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김해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최근에 상동에 여러 가마터, 백자 가마터도 나오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좀 더 김해의 역사 내지는 장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그 문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문화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가죠. 네. 장윤정 선생님부터 어떤 문화 공간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 공간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백파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스토리텔링하고 그리고 서로 더 공유하면 많이 이해하고 알려질 수 있을까? 뭐 이런 방법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문화 자원이나 문화 공간, 역사 문화 공간 다 포함해서 한번. 일단 백파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동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며칠 전에 백파선 주제로 하는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연극도 발표가 되었었고 그리고 뭐 벽화를 통해서 알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마을 차원에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는 그 역사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고지도 덕후거든요. 그래서 그
보니까 이제 조선시대 지도들이 많이 있는데 김해 지역 지도들을 보니까 남아있는 지명이나 남아있는 그런 뭐 옛날 뭐라고 해야지 길자리 네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용전 숲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가 그 서울로 올라가는 자여도의 길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가 공사를 해서 도로를 낸다고 뭐 기차를 내는가 해서 숲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일부가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지역이 과거 지도랑 이렇게 매칭해서 지금 기술이 되게 좋잖아요. 옛날 지도랑 지금 지도랑 해서 네, 그런 역사적인 장소를 현대적인 이제 그런 기법으로 시민들이 가서 옛날의 공간이나 길을 걸어보는 그런 체험들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김해 읍성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북문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남문 같은 경우는 이제 남문터라고 조그만한 이제 폐만 하나 있는데 동문지나 서문지는 지금 표식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똑같이 그 일제시대 지적도 하고 현재 지금의 김해 시내 지도랑 이렇게 오버랩 시켜가지고 이런 성문 투어 같은 것도 기획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 좀 네. 그런 재밌는 기획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벌써 내년 거 행사 나왔는데요. 4대문 밟기 뭐 이런 형태. 재미난 발상인 것 같고 그 지도를 오버랩 시키는 건 많이 하지만 우리 동네 거 해보는 거 네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내가 맨날 가는 장소인데 여기가 그거였구나. 그런 걸 다시 역사적인 장소로 재인식하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장소를 가야 되는 거는 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장소가 옛날에는 뭐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 위에 수로왕릉 뒤쪽에 그 도로가 해자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네네. 밑에 그 밑에 복귀해 놨잖아요. 해자 그대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들으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 관계자는 하나 메모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허문 선생님. 네,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문화 공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 지금 질문이었죠. 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향교도 가고 서원도 다니고 뭐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또 김해 오광대 보존회 사무장으로 있는데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물론 단체의 역할도 있겠지만 좀 더 그 시하고 연계해서 이런 지역에 있는 문화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잘 시민들하고 가깝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도 좀 이게 조성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해 오광대 같은 경우에는 오광대가 지금 뭐 사람들하고 같이 가까이 하고 싶고 배우고 싶더라도 시민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시민과 가까이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단체가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지자체가 해줘야 되는 것은 그렇게 또 도움을 주고요. 또 서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벨트 사업을 할 때도 아마 담당 선생님들은 아마 힘들었을 텐데 너무 문턱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찾아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간들에 대해서 뭐 문중이라든지 다른 단체 문화재와 관련되는 이런 곳에 문턱을 좀 낮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성담서원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길도 높고 밑에 내려오는 길도 무서워서 사람들이 일단 접근하는 것은 힘들어하지만 들어오면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 성담서원뿐만 아니라 다른 문중들도 이런 공간들을 좀 더 시민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향교에서도 제가 요즘에 향교 해설사 양성 과정을 배우면서 느끼는 바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더라는 거죠. 향교 어른들이 요즘 사람들은 쉽게 풀어줘야 되는데 한자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한문으로 얘기하는 건 전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다 전부 다 좀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좀 더 눈높이에 맞춰줄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서지 않으면 이것이 생명을 오래 지속시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향교라든지 서원이든지 문화기획을 하던 사람들도 같이 시대성에 맞추어서 그것을 같이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것, 전통만 고수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앞으로 이렇게 미래 세대에 맞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런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문턱이 많이 높겠죠. 서당들이. 그래서 같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만들고 그죠. 배려하는 마음을 만들면 지벨트 조금 더 쉽게 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벨트는 문턱이 높다. 일단은 고재현 선생님. 저희 이번에 지벨트 사업하면서 그 이름이 열려라 송담서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문턱이 높다 했는데 이제 열어주면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목을 붙였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대부분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먼저 어디 서원이나 제실이나 사실 갔을 때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실 두렵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혹시나 남이 뭐라 하면 어떡하지? 아저씨가 빗자루 들고 달려오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선뜻 들어가기가 힘든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공간들이 주민들한테 이번에 송담서원 행사처럼 계속해서 이제 오픈이 된다라면 열린다면 주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뭐 한 명 우리끼리라도 가더라도 구경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곳에서 예술인들이 이제 연극이나 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공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얘기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났던 게 진영에 이제 동구마을이라고 있어요. 아까 기차역 얘기하셨는데 그 마을 주위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중심이 됐던 마을이 있는데 그 위쪽에 예전에 1953년도에 어른들이 1980년도에 마을에 마을회관이 생겼어요. 그 생기기 전에 놀당이라고 해서 그 국악시조 협회 그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제가 허무영 쌤한테 현판을 찍어서 보내드린 게 있는데 그 위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올라가서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관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모르니까 한번 올라가 봤더니 진짜 예전에 정자같이 너무 좋은 공간인데 이제 모르니까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알게 되고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겠나. 그게 너무 좋아서 뒤에 다시 한번 조사한다고 올라갔다가 떠들어서 스님한테 쫓겨났거든요. 거기가 절인데 절 밑에 있는데 이게 국가 땅이래요. 근데 저희도 국가 땅인데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스님은 연세가 많으니까 아까운 걸 아시는 거예요. 예전에 지역 주민들이 놀았던 공간인 걸 아시니까 아까워서 관리를 같이 해주는데 이제 생전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둘러보고 또 내려갔다가 다음에 딴 사람 한 사람 손잡고 올라가서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떠들고 해가지고 몽땅 쫓겨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공간들도 조금 주민들이 이게 이제 지역의 자원이라는 걸 좀 알고 그런 데서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들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다 같이 조금 협업 좀 지지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저 옛날에 그 풍류를 즐기러 올라갔었겠네요, 그죠? 달도 보고. 네, 좋은 공간들의 좋은 일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내어주고 같이 하고 공유하고 즐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심 안에도 굉장히 그런 공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너무 상대의 취미나 취향을 존중하거나 지지해주는 게 요즘 유행이거든요. 그게 이제 유행이어서 그래서 그런 취미 지지해주는 취미들이 우리가 이제 사회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더라 사회적 여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개인이 하는 사회적 여가 옆에서 지지해주는 문화 활동들을 군데군데서 볼 수 있으면 지벨트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김 선생님. 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활용 방안을 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고 실행하는 것도 좋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뭔가 가닥을 잡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번에 일을 진행하면서 생각했던 건 홍보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라운드 테이블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말들 중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어가 알려야 한다 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말이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먼저 거기서 어떤 걸 하든 그러니까 뭐 제실의 역할과 기능을 계속 수행을 하면 되는 것일 테고요. 거기에서 뭔가 사람들이 즐길 만한 거리를
그리고 제공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홍보를 하는 게 활용 방안보다 먼저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홍보 방법이라고 뭐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지만 뭐 먼저 뭐 관리하고 있는 문중이나 혹은 관계자 그리고 관리 단체에서 좀 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그들끼리 구성체를 만들든 협력체를 만들든 혹은 뭐 인근의 뭐 문화활동가 혹은 지역활동가 혹은 관련 기관에 말을 해서 우리 이런 거 합니다.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리든 어떤 식으로든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김해에는 되게 많은 문화재들이 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려져 있는 지정된 문화재들도 있지만 지정 안 된 문화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김해시에서 비지정 문화재 전수 조사라고 해서 건조물에 대한 조사를 한번 쭉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 말고도 더 많은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 혹은 이런 문화재가 여기에 있더라 정도를 먼저 나서 주셔야 그런 기획이나 혹은 뭐 제공할 거리라든가 문화 행사라든가 그런 게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난 시간 동안 했었고요. 그리고 활용 방안은 뭐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그들은 그냥 그들의 기능과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하나 하면서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먼저 이제 선행되어야 될 게 활용 방안도 중요하겠지만 그 목적에 맞는 홍보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일 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홍보 알린다는 거죠. 알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알리는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뭘 알리지? 서당에 강학을 알리나? 강학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면 알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프로그램들을 같이 의논하고 하는 활동들이 전제되고 그것을 공유하는 시점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에 있는 수많은 역사 공간이나 아니면 뭐 문화 자원들을 리스트업해서 하나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가는 일을 해야 일이 재밌고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활동가들이 일단 자기 근처에서부터 자기 팔 닿는 데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면 그 활동들이 연결되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벨트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루 아침에 벨트를 콱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는 카더라로 마무리 발언 겸 카더라로 나는 이 공간에서 이런 거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상상했던 게 있다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이번 성담서원 행사 하시고 전체적으로 그냥 간단한 소회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쭉 가죠. 예. 서 선생님부터. 예, 네. 먼저 그러면 그 열려라 송담서원 행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처음에 문화도시센터에서 이제 일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라고 이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라고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문화도시센터에서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디든 좋다. 시민들에게 이런 문화재가 있다라는 걸 한번 알려보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좀 되게 두리뭉실하게 그리고 애매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처음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해에 있는 뭐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부터 시작해서 지정 안 되어 있는 문화재도 한번 찾아보기도 했고 그 중에 좀 사람들한테 이슈가 된다거나 혹은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인물들을 찾다가 보니까 뭐 결국에는 이제 뭐 김해에서도 이제 큰 사건이었죠.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김해에서는 사충신이라든 사실 이분들이 이제 김해 영웅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을 정도의 어떤 큰 업적을 남기셨으니 이거를 한번 사람들한테 알려보자라는 생각까지 닿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요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여기 계신 이제 지역 활동가 분들도 소개받고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왔던 기획안 정말 내용이 정말 없었는데 도움을 정말 많이 주셔가지고 안에 어떤 걸 해야 될지 콘텐츠를 뭘로 채울지 뭐 안에서 뭐 제본 아까 오침 제본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뭐 어떤 식으로 꾸며 나갈지 그 안에 내용 안에 뭐 그림을 어떤 걸 쓸지 이런 거를 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편하게 이번에 행사를 진행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행사가 더 일반 시민들에게 그리고 가족들한테 잠깐의 유용이라도 됐다는 게 참 저도 다행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에 행사를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도 하셨는데 정말 뜬금없는 소리인데 그냥 김해읍성 북문지 공진문이라고 하는데 거기 문 한번 열고 한번 지나가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것 같아. 문 아까 사대문 밟기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는 행사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북문을 연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나에게 정권이 있다면 코로나가 개선이 된다면 환경이 내년도 관악 페스티벌을 하면 관악대를 이끌고 북문을 한번 통과하면 어떨까? 그때는 관악대 다 오거든요. 그 육군도 오고 뭐 군대 관악대도 오니까 군악대 끌고 그걸 한번 탁 들어가면 대박이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살짝 들었습니다. 그냥 내 멋대로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스케줄이 많아서 안 될 거예요. 네, 거지현 선생님. 저는 뭘 하고 싶냐 했을 때 올여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완성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 허무영 선생님께서 송담서원에서 그 무슨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거기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꼬마가 8살이에요. 한창 개구진데 걔가 어떻게 했냐면 근데도 허무영 쌤하고 이제 그 강사 스님들 다 이제 흐뭇하게 바라만 보셨는데 문을 송담서원의 앞뒤로 문을 다 열어놨더니 거기를 마루에서 뒤쪽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장진문이라 해야 되나? 그 뒷문을. 저는 이런 데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할아버지 혼나.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신이 사서 깔깔깔 거리고 돌아다니는데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그 공간에 아이가 뛰어놀고 제가 그곳에서 김해 시내를 바라보는데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송담서원이라 이런 공간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여기서 낮잠을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차를 마시고 그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글쓰기 수업 같은 것도 하고 그냥 편하게 와서 쉴 수 있거나 놀 수 있거나 하는 공간으로 변하면 참 좋겠다 했는데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좀 달라서 죄송하긴 한데 아까는 뭐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연극이나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시민들이 올라와서 그 공간에 편하게 누구나 눈치 안 보고 비계 하나 들고 와서 낮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수원에서 허락을 안 할 것 같은데 거기 대청마루를 뒷문을 열어놓고 뒤에서 바람이 내려왔겠네, 그죠? 시원하겠다. 그거는 뭐 100% 시원한 거고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 손때가 타야 목조 건물들은 오래 가거든요. 그다음에 헌명 선생님. 네, 그 계속 송담서원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송담서원에서 문화 사업을 조금 하던 사람이라서 잠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꿈다락 토요문학교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 대청마루에 누워서 그냥 그 가만히 누워서 눈 감고 있기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눈 감고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몸을 비틀고 일을 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억지로 우리 멍 때리게 하듯이 그래 좀 누워 있어 봐라. 근데 송담서원은 참 경치가 좋거든요. 앞뒤로 내려보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 만족도가 어른들은 아주 높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송담서원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뭐 그 계속 꾸준히 하면 될 것 같고 한데 이렇게 한 공간에서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이 6개면 6개의 공간들이 함께 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그 경치가 좋기로는 또 신산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명조식 선생님이 침산임해라 했지 않습니까? 산을 베고 바다에 임한다는 그런 아주 큰 뜻을 가지고 그 산해정을 짓고 거기서 강학을 하셨는데 그 공간들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제가 시조를 합니다. 시조창을 하는데 서원 같은 데서 시조도 한 수 더 얽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제가 그 구천서원에서 제가 집안이니까 그 어르신들한테 구천서원도 내년에 한번 열어봅시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공간들이 다 좀 함께 시민들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떠나서 또 우리가 서원이라는 공간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네 이팝나무 밑에서도 어른들하고 모시고 작은 정자음악회처럼 마을 여름에 이팝나무 밑에서 시원한 그늘을 느끼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또 다른 예술가들도 가서 작은 음악회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문인협회에서 그 분산성을 거닐면서 시조도 하고 뭐 소리 그 시도 낭송하고 대금도 연주하고 해봤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산성 황후의 노을길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주 저녁에 해질녘에 되면 많이 모여 엄청 추운데도 지난번에 그래도 와갖고 남녀가 이렇게 와서 노을을 보면서 서로 사진도 찍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또 아주 로맨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뭔가 은은한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특정한 문화적인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마을들을 마을마다를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고지현 선생님이 뭐 아까 100년 걸릴 그런 마을들에서 찾아서 정자나무 음악회, 뭐 달빛 음악회 이런 걸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장윤정 선생님. 제가 이번 송담서원 행사를 하고 나서 달라진 거라면 그 최근에 의령을 3번 정도 갈 일이 생겼었는데 들어갈 때마다 그 의병 그 동상이랑 의병의 고향 마을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볼 때마다 우리 김해가 더 먼저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 이게 알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작은 거지만 알고 나니까 이런 것이 보이고 김해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기획자로서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말씀해도 된다고 하시면은 저는 그 도시가 박물관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집에서 저 그거 모든 곳을 다 갔어요. 모든 보석을 다 찾고 모든 곳을 이제 이번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찾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집에서 김해를 다 볼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게 공간이 좀 제한적이었고 확장되어 있진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김해 전체로 확장돼서 모든 곳을 다 이렇게 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인돌 투어 이렇게 딱 하면 지금 내동 고인돌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산동이랑 그리고 왕릉에 있는 거랑 네 그렇게 이제 동상동이랑 그 서상동이랑 다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만약에 뭐 QR 코드를 스캔을 해서 이제 미션을 클리어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서원 투어 같은 경우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가보는 게 제일 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다 방문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 아이들하고 같이 가도 되고 뭐 성인들이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스마트한 기술들을 하고 우리 전통적인 그런 장소하고 매칭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을 하면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한 건 이게 한 5가지 김해 도시 브랜드들을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잘 개발되고 스토리텔링이 잘 입혀지고 우리가 잘 공유하고 하게 되면 훌륭한 도시의 브랜드가 되겠다. 사충신 같은 경우도 그렇죠. 먼저 왔으니까 제일 먼저겠죠. 먼저 왔으니까 어병도 먼저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스토리가 재미나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 활동들을 기억해야 될 충분한 이유도 있고 도시의 브랜드로 만들어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들려줘야 될 이야기들이고 그런 또 서당들이나 사원들이 있으니까 지역의 장소들이 또 있으니까 사문을 다 돌면 사충신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다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도시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나고 지벤트를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도시는 풍성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라운드 테이블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텐데 이 지벨트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면서
이 도시가 살아가기에 좋은 그리고 또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오늘 라운드 테이블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